매주 금요일 양김시대 함께하고 있고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속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 정족수 200명 얘기하는 권성동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잔당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을 완전히 제압하겠다. 윤석열의 옹이 세력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종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었어요.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국무위원들이 쭉 같이 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건공일척의 결정적 그 전투를 한번 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역풍이다, 뭐 국정안정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길을 꺾어 놓지 않으면은 이제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옹호 세력은 다 저기 어떻게 하겠다고? 네. 뿌리 뽑겠다. 뿌리 뽑겠다 예. 그러는데 윤석열 옹이 세력 뿌리 뽑겠다. 예. 지금은 어떤 헌법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헌법 자체가 작동하진 않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선 다시 법질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운명을 건 싸움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게 아주 뭐 좀 강한 어떤 거 메시지가 좀 나가고 이제 이자들에게 공포심을 좀 느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 위험해서 내가 저번에도 이런 상황 1, 2주만 더 가면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해질 거라 그랬는데 반은 벌써 현실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걸 못 막아내면은요 야당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1, 2주 안에 이거 못 막으면 나라가 절단나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이 딱 오늘 왔어요. 아니 내가 오늘 저 뉴욕 타임즈의 토머스 프리드먼 칼럼에 아주 재밌는 칼럼이 나왔더라고.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미중 간의 지금 대충돌 조짐이 심상치 않더라고. 아주 장문의 칼럼이 실렸는데 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를 안정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이 주변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더라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분수령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국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지리멸렬하게 가면은 전 정말 어렵다고 봐요. 지금 너무 대외 환경이 안 좋아. 근데 지금 뭐 대외 환경도 대외 환경이지만 지금 국내가 지금 일단 그 달러 값이 실시간 환율이 1,507원이라는 글을 또 올려주신 무섭게 올라가요. 1,507원이요? 1,507원이 됐다고 지금 댓글에 올려주셨거든요. 좀 제작진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80원은 넘어. 1,483원. 네, 달러가 1,483원이다. 이제 이런 예, 사실만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런 때는 혼란을 부추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만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 주신 대로 대외 상황도 그렇고 경제 문제, 특히 환율, 주식 이런 게 다 혼돈의 아놈이다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 최상목 부총리는 나는 경제 때문에라도 계엄에 반대했노라라고 자기 고백을 했으니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이 혼란을 종식시킬 거다. 왜냐하면 경제 관료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최상목 너마저도 지금 그 내란 대열에 동참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럴까요?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도의 리더십으로 국무위원들을 다 모은다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힘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조정하는 세력이 따로 있는데 예. 글쎄 지금 비록 직무 정지는 됐습니다만 윤석열과 내란을 그 도모했던 세력들이 아직도 사실상의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진짜 어디서 협박을 받고 저러나 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아니면 뭐
제가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좀 우습게 소리를 해가면서 방송을 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너무 심각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어디 전부 어마어마하게 달러들을 쟁겨놓고 지금 달러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가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예. 터무니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앞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헌법을 비롯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상당히 망가졌어요. 네. 이렇게 그 국헌 질서가 망가진 상태면 사실상 혁명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다 지키면서 하는데 저들은 그걸 철저히 무시하면서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어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않겠다고 하는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네. 발언이었고 오늘 최상목 부총리의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건 마치 이게 명령 지휘 체계를 따라서 보안사령관 체포에는 계엄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을 불법 납치해서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보안사령관의 체포에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정말 저의 성향이나 또 직업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 정도면 혁명적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혁명적 상황이다. 혁명적 상황은 이제 응원봉에 의한 명예혁명이고 지금은 반혁명 상황이다. 반혁명. 그러니까 혁명에 따른 어떤 그 새로운 국가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걸 갖다가 오만 길목에서 다 저지하고 네. 무너뜨리는 예. 이건 앙시앙내즘 예. 즉 반혁명 상황에 가깝다고 네, 보여지고 네. 모든 혁명이 있으면 반드시 반혁명 국면이 따라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인데 네. 이번 경우에는 저쪽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 어제 김용현 변호인 담화, 네. 그 다음에 한덕수 담화, 예. 그 다음에 지금 예정된 윤석열의 SNS 예. 입장 표명, 예. 이제 다 기어 나오는 형국이고 예. 이걸 갖다가 어떤 그 파국을 불사하는 쪽으로 저쪽도 목숨 걸은 것 같아요. 제가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의미예요. 이 정도 상황이고 저들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저렇게 덤벼들면 우리라고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이런 면이 생각이 있지. 좀 들어요. 우리가 그런 뭐 면이 있죠. 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이런 것까지 다 지키긴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혁명적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네. 급박하다 이런 예, 의미에서 말씀, 예.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 근데 저는 의원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길을 꺾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옹이 세력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우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보십시오. 12월 3일 날 내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100만 200만이 이 엄동설 안에 쫓아나와서 그 주말을 반납하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치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열 사흘을 그냥 이렇게 끌어왔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고 달러값이 지금 어디까지 뛸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개미 투자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런 무책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안 한다 다리 쭉 뻗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옹이 세력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냐? 그럼 어떻게 길을 꺾어 놓을 거냐? 그 의원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라고 계속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다 지키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그럼 약간의 상황 어떤 아닌가 반칙? 싶고 뭐 반칙은 아니고요. 네.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 융통성, 아닌가. 예, 우리도. 융통성. 근데 일단 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들이 왜 저렇게 나오냐? 네, 아직
뜨거운 맛을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전현직 군 장성들과 경찰들은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그 외에 중요 포스트에 있던 사람은 수계를 비롯해서 구속이 안 안 됐잖아요. 됐죠. 지금 공수처가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공수처만 계속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네. 공수처는 역량이 안 돼요. 네. 아니 꿩 사냥도 안 해본 포수가 어떻게 달려드는 멧돼지 사냥을 합니까?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디든 지금은 일단은 수계부터 빨리 잡아 넣어야 돼요. 수계부터 잡아넣어서 길을 꺾어놔야 된다. 그렇죠. 잡아 넣고 한덕수 총리까지 내란의 공범으로 잡아 둘 다 넣으면 구속시켜야 된다. 저렇게 국무위원들이 때로 나와서 예. 우리도 못하겠다고 이른바 뻗대는. 배를 째는 거는 확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그동안 이거 보니까 뭐 수계도 여전히 한남동에서 잘 살고 한덕수도 여전히 총리 공간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안 통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네. 저들의 자세가 또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이른바 일단은 합법적인 실력 행사를 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공수처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고 싫어하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지금은 그거를 잠시 좀 풀어줘야 된다. 이게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실력 있는 데서 빨리 일단 잡아넣는 거를 예. 용인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일단 잡아 넣어야 잡아 되는데. 넣어라 좀. 예, 제발 좀 잡아 넣어라. 지금 댓글에도 김용남 말이 100% 맞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그러면 옹이 세력의 뿌리를 뽑을 건지 길을 꺾어 놓을 건지 이 방법이 중요한데 일단 잡아 넣는 거다. 아유, 구속시켜라. 그럼요. 오늘이라도 당장 예. 긴급체포 요건 되나요? 되죠. 지금도 돼요? 그럼요. 하도 시일이 많이 지나가지고 아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미 소환 불응을 했잖아요. 네. 그 그렇기 3차 소환장 때문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공수처 그게 바보지. 이름이 안 나올 게 진짜. 안 나올 게 자명한데. 뻔한데 그리고 안 나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예. 지금도 탄핵 절차가 먼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무슨 29일 날 3차 소환이에요. 보면 역량이 없는 데서 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네. 해봤나 자기네들이 네. 안 해봤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공수처가 무능하면서 욕심만 있었다. 그 검찰이 그 요구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더 넘겨준 거죠. 자기가 심우정 총장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일단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꼼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길을 꺾어 놓는 방법은 뭐예요? 글쎄 저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과정도 있지만은 네. 이제 국민들이 다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는 왜 우리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권에 그 노도와 같은 압력을 거대한 힘을 형성하고 진짜 혁명은 그 주권자들이 이게 국민이 하는 거지 이 정치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처럼 다 그냥 해야 되나? 국민들이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이미 일어섰어요. 이미 일어서가지고 막 남태령으로도 가시고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매일 집회하고 여의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습니까? 광화문 시청 앞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국민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 정광훈 목사는 놀겠습니까? 그렇죠. 그쪽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내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경찰이 질서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하겠죠? 네. 글쎄 뭐 그 정도 질서 유지는 이게 힘의 비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밀릴 일도 없고 질 일도 없으니까 네. 너무 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얼마나 힘을 압도적으로 크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대결집의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지. 됐지. 뭘 더 보여줘. 지금 다들 국민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좀 이원화해서 국민은 국민대로 네. 모이고,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 사무실에서 뭐 계란 또 밀가루 투척하면서 김재섭 의원이 실제로 그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유권자들이 이제 그런 것 같은 개별적인 직접 행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정치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종결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누가 됐든 빨리 잡아놓을 네. 수 있는 수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경찰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경찰은 또 왜 그 안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 하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에 열흘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그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다 지금 주춤주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수사기관 어디라도 정의롭게 먼저 나서는 데에 앞으로 뭐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뭐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보면. 네. 이게 한 열흘 시간 줬다고 이렇게 다시 바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완벽하게 그 윤석열 생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겠다고 천명하면서부터 이제는 살아 돌아오는 그거로 쭉 밀고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렇게 뭐 다각적으로 취재해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는 뭐 번안대행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내란 공범이 되지 않는 거다. 제일 무섭다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건지 그거를 해라. 그 핵심이 윤석열의 귀환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내고 이쪽으로 섰는데 지금 보면 국무위원들도 대체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무모한 상상일 수도 있지만 군사 전문가니까 김종대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지금 어제부터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청주공항, 사드, 그 다음에 이제 대구공항 팀들이 이제 C4 폭탄이라는 게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폭탄이죠. 무서워요, 의원님. 뭐. 네. 그러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종의 이제 사회 그거를 소요 이런 거를 일으킬 계획이 있다. 그런데 현역 군인들은 복귀를 했는데 오비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가능성 없겠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여기 공개된 데는 이제 가능성이 없죠. 알려진 데는. 여기는 알려졌으니까. 세 군데는 이제 못해. 그럼 벌써 다 경비가 들어가고 다 대비가 돼 있는데 네.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요? 다른 제3의 장소를 찾겠지. 그런데 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네. 지금 노상원이가 잡아들어서 우리가 범죄 단체를 결성한 두목을 잡아들였다고 봤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중간 단위 그 지휘 체계가 더 있는 것 같아. 중간 단위 지휘 체계? 그러니까 저기 어떤 총 지휘 체계가 있는가 하면 예. 그 밑에 부두목급들의 중간 관리자들에 의한 지휘 체계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현역들은 그 사령관 밑에 여단장 계급이 있고 네. 그 여단장이 운영하는 점조직이 있는데 예. 내가 좀 그쪽 계통 그 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어떨 때는 국정원, 어떨 때는 용산 지시도 직접 받는데요. 국방부 모르는 경우가 있대. 예. 그래서 사령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마치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낙지를 이래 토막내도 움직이잖아. 꿈틀꿈틀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중간에 허리가 끊겨도 낙지 같은 생존력이 있는 거예요. 이래 보면은 여전히 움직인다고 자율신경계 같은 거지. 예. 지금 보니까 그런 미동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린 낙지발들 같아. 물론 그쪽도 헤매곤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고 중간 책들이 있어 보인다. 그 지휘계통을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보 공개를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20일간 뭐 그 국방부가 한 일이라고는 증거인멸만 하고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거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꼬리 자르고 저기 은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놓친 거죠. 네. 아, 진짜. 사실은 근데 이게 이른바 백색 요원들이 아니고 흑색 요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죠 파악에. 흑색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신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뭐 그 사람의 신병이 잡혀도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게 HID가 흑색인데,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흑색 요원들이 동원이 되면 상황 파악이나 어떤 그거의 컨트롤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그런 제도나 뭐 지원 비용.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게 내란 세력이 이걸 이용하게 될 줄이야 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대혼란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어쨌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상화의 길로 갈 거라고 전 세계가 판단하고 역시 대한민국은 달라 이렇게 추앙했던 세계가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였어. 그리고 실제로 카르텔 국가다라는 얘기가 이제 바깥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남미 같은 수준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정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조금 더 혼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퇴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의원님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검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주춤하는 모양새 그렇죠. 아닙니까? 예. 경찰도 적극적으로 하다가 우종수가 그 휴대폰 뺏기고 난 다음부터는 또 특별하게 특이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잡아들여 이렇게. 지금은 뭐 하여튼 그 적들의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근데 검찰이라고 해서 입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 네.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입장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선의의 일종의 갈라치기도 필요한 거 아닌가. 아 선의의 갈라치기. 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경찰도 뭐 국수본부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 네. 뭐 다른 경찰 간부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물밑 작업을 할 때 우리도 놀면 안 된다. 네. 우리도 물밑 작업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예. 이 수사기관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성이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미래 권력이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쪽으로 쏠려요. 근데 이게 지금 보이는 듯 하더니 안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하에 다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미래 권력이 네. 물 밑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권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대선 출마. 예. 아니 근데 일단 대선을 만들어야 출마를 그러니까 하죠.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 오늘 출마 선언했잖아요. 대선 출마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국면이 끝나야 대선도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탄핵 반대 입장이면서 그래서 대선 출마를 해. 조기 대선 또 거기다 조기 그러니까요. 대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나는 옳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진짜 국민들은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골 때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진짜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예. 근데 진짜 지금 어쨌든 오늘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변론 준비기일 절차 돌입한다는 거고요. 2시에. 그리고 3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국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걱정입니다. 주말 사이에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윤이라는 사람이 또 SNS에 또 뭘 올리겠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아니 윤은 SNS를 통해서 여론전을 실시를 할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는 원래 이제 오늘 탄핵 소추가 되면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주말에 연말을 맞이해서 어디 관공서에 격려 방문 형태로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라는 예. 걸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00석이 안 넘었으므로 인정 네. 안 해. 그리고 월요일 날은 출근하는 거지. 월요일 날 출근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삼청동 총리 공간에 에워싸야 되나 어디 못 다니게. 아니 근데 이 공권력이 저는 작동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당신 출근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경력을 투입을 해서 막든지 뭐 이런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일단 잡아 넣는 게 먼저니까. 일단 잡아 넣어야 돼. 잡아 넣으면 어디 나갈 일도 없잖아요. 일단 수계를 잡아 넣어야 된다. 그렇죠. 네? 일단 한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협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윤석열이나 김용현 입장에서는 한 총리를 안 끌어들이면은 모든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헌법 절차잖아요. 총리를 통해서 건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하게 돼 있다고. 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계엄의 정당성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 총리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한 총리는 안 끌려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헌법재판이나 이 수사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쪽은 계엄이 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국무회의 심의하고 총리가 역할을 한개 돼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한 총리는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죽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네. 이게 회색지대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 합법성, 그다음에 한 총리가 가담했냐 아니냐 이게 최대 위크 포인트인 것 같아. 이 사람들의. 네. 요걸 어떻게 공략하냐 이게. 근데 지금 최소한의 환율 방어라도 해주는 게 경제부총리로서 자기 역할인데 그동안 계속 했어요. 환율 방어를요? 했죠. 안 했나요? 했는데도 이래요? 했는데 이 환율이니까 지금 환장하는 거죠. 지금 1,485원이 넘었는데 그새 또 이게 1,490원 뚫리고 1,500원 뚫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의원님 1,500원이 뚫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네. 1,500원이 뚫리면 그 위는 그냥 언리미티드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2,000원 되고 막 이럴 수도 뭐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어제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100억 불만 동원하면 한국은 그냥 털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100억 불이요? 예. 근데 우리 외환보유고 4천억 넘는데. 4천억 불인데 그 외환보유고가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충분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건 네. 사실과 달라요. 아 그래요? 경제 사이즈가 우리의 반도 안 되는 대만이 우리보다 1.5배가 훨씬 넘게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경제 사이즈에는 4천억 불은 그 충분한 외환보유고는 아닌데다가 우리 사이즈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이즈면은 9천억 불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9천억. 사실은. 예. 근데 지금 그게 원제적 4천억 불인데 지금도 4천억 불이에요. 그동안 경제 사이즈는 커졌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적인 극도의 불안정 상태잖아요. 이 정도면요. 사실은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상대로 이제 공격을 해갖고 큰 돈을 그 전에 벌었잖아요. 영국 네. 파운드를 공격해갖고. 예. 지금 100억 불은커녕 뭐
몇십억 불 갖고 공격해도 그냥 무너질 상황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 이거 진짜 나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거기다 우리 원자재 수입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요. 하다못해 설탕에 단팥빵에 커피. 커피에 모든 밀가루 식량 이런 거에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할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당장 1월에 있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다 뛰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금리까지 내리면 이중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하고 튈 수 있는. 아니 뭐 그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선 그거는 약간 한가한 얘기로 제가 들려요. 왜냐하면 다음 달 금통위까지는 네.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 사이에 어떤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말 위급 상황인 건 맞아요. 오늘 장 시작하고 지금 17원이 올랐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이게 예. 17원이 아니라 뭐 27원이 될지 170원이 될지 알 수 예. 없는 상황. 근데 지금 과거의 독재자들은 그래도 미국 눈치도 좀 보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미국 국무부가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미국이 지도자급 대화 상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고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는 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덕수가 탄핵되면 어떻게 할 거냐?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라든가 소위 이제 우방국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질서 잡아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말도 안 듣는 동맹도 파괴하는 듯한 그런 비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외교안보 보셨던 예. 미국이 참 저기서 이제 신중한 건 그런 대목이에요. 네. 섣불리 이 대화 상대로 한덕수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국민이 반대하고 있거든. 그랬을 때 자칫 한덕수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을 안 취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그 계엄 초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막 대통령 유고 사태고 이러면은 미국이 굳건하게 한반도에 위기 관리를 하고 있고 잘 협조하고 있다. 원래는 이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열흘 넘게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칫해서 윤석열 지지 쪽으로 미스리드 될까봐. 그래서 못 낸 거예요.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러고 대화 접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덕수 체제를 갖다가 자칫 옆에 서줘 가지고 그 불똥이 튀게 되는 이걸 가장 경계하는 거지. 예. 그냥 희망 사항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한덕수는 아마 주미 대사도 지냈기 때문에 네. 이른바 대표적인 친미파로서 미국이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주한 미국 대사인 골드버그 대사가 얼마 전에 사실상의 이임 인사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이임 인사성의 그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로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 기억에 뭐 슬픔과 유감이라고 했던가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네네네. 이게 외교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금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세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국은 절연하는 끊어내는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측 입장에서도 고민될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끊어내야 되나? 그러니까요. 예. 이건 다 똑같은 놈들이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상식과 합리, 뭐 독재 이런 건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같은 편이면
그러면은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빠질 것 같고 오늘 급기야 최상목 부총리마저도 전체 국무위원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 무정부 상태로 가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들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이미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기 뭐냐 국회에서 탄핵 표결 전에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 아니면은 뭐 저기 뭔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저 나라는 내팽개치고 도망가겠다는 얘기 아니면 그 얘기가. 어디로 도망가요? 일단 관직에서 자리에서 일본? 일본으로 튀겠지 일단. 아 진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진짜 절단 내놓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무책임하게 국무위원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 에라 모르겠다 나는 튀겠다 이제 이런 발상을 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 달러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때리면 그냥 무너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때리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도 우리 재벌들도 있고 그래도 좀 펀더멘탈이 튼실한 나라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아닐까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은 곳이죠. 한국은. 먹을 게 많다. 네. 네. 털었을 때 먹을 게 많은 곳이죠. 다른 경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는 네. 뭐 해봤자 뭐 얻을 게 없기 때문에 할 예.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누가 어느 나라가 넘볼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를 아니, 너무 끔찍하다. 나라가 아니라 세력이죠. 그렇죠. 네, 예를 세력. 들어서 미국의 블랙락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5천조 원이 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보다 한 네. 7배 이상 많아요. 운영하는 자산이 뭐 그 정도 돈까지도 필요 없어요. 뭐 그 중에 1%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동원하면 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무정부 상태니까. 근데 한번 무너뜨리면 우리가 IMF 때 얼마나 많이 털렸어요. 그때 그렇죠. 거의 어마어마하게 털렸죠.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강남과 서울 시내 알짜 부동산 대형 다- 빌딩들 다 다 털렸잖아요. 털렸죠. 네. 이건 뭐 심각하게 진짜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외국 그 기관이라면 네. 이 정도 상황을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만들어주고 있죠. 네. 짰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제2의 뭐 외환 위기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북풍도 조작하고 뭐 이런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든 다음에 덤터기는 민주당이나 야당에 씌우고 그리고 제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에? 그 엄혹한 독재도 이기고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국민이라는 엄청난 자산이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대로 여기서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도 힘이 될 것 같고 마침 또 오늘 금요일이네. 예? 내일 또 토요일이고 뭐 장애 집회가 저는 또 있을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언제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도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잡아들여라 검경 네, 뭐 하냐 빨리 아니 그러니까 즉각 먼저 잡아 넣는 데가 앞으로 이제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을 거예요. 이제 검찰 너희라도 해라 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크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시민들이 압박을 좀 이래서 가해서 조금 속도가 담은 하루라도 빨라지면 그거라도 다행이죠. 네, 고통을 줄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도 뭐 안 나온다고 하던 그 윤 측이 그 헌법재판소에 그 준비 기일에 나와가지고 자기 측 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헌재가 아랑곳하지 않고 기일을 잡고 그냥 진행하겠다고 밀어붙이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실력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합법적인 실력 행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들도 아니 이미
체포할 수 있는 여건은 넘쳐요. 이미 다 만들어졌어. 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체포영장 청구해서 잡으러 가야지. 아, 근데 진짜 답답합니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뭐 경호처가 막아서 못하네, 뭐 검찰에 기소권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네 이런 핑계거리를 계속 대면서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직무유기 같아요. 검경이.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수는 다 보여지는 거고. 우리 뭐 옛날에 저기 4.1날 계엄 해제할 때도 포고령 위반이라고 밀어붙이면 어떡하냐. 국회가 아무리 의견해도 회의로는 항상 있었거든. 네. 그때도 지금도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죠. 이게 다겠습니까? 그래도 믿고 가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따박따박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내란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고 내란이 내전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징후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밀 지휘소에 해당하는 여러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밖에 활보하고 있는 것이고 뭐 스나이퍼 이런 것들도 있나요? 국회에선 그런 얘기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12.3 내란 때 스나이퍼도 것까지는- 있었다. 그건 이제 그 네. 특임 부대, 네. 그쪽 얘기하는 거고. 네. 글쎄요, 제가 이번에 그 이 정보사란 조직을 참 새롭게 많이 알게 됐는데 네. 아주 의미 있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의미 있는 주제인지. 아니 난 저기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구나 하는데 놀라요.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예, 위험한 권력자로 보고 예. 작년 4월에 그 감청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겠냐고. 예. 이 바이든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는 확실히 안 맞아. 이게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 미국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PC주의라고나 할까? 네. 여성, 예. 소수자. 그런데 윤석열은 그 민주당의 가치를 다 부정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국내 민주주의가 이래 퇴행되고 이런 부분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상당한 우려 사항이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꽤나 그랬는데 그 CIA, DIA 이 짝에서 정보사 오비들을 꽤 많이 포섭했더라고. 정보사 오비들을 김건희 여사가 포섭한 게 아니라 미국이 포섭했어요? 양쪽 다 했겠죠. 양쪽에서 동시다발로 막 들어왔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중 간첩들이 많아. 이중 간첩이 많다. 그 김어준 총수나 한동훈한테 제보가 어디서 갔을까가 이제 좀 짐작이 돼. 어디서 갔어요? 아니 그냥 이런 세계에서 이중 나왔는데 간첩들이. 그거는 내가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예.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조금도 안 돼.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이 그래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세요. 조금만. 미군 미 8군 산하에 그 501 정보 여단이라고 있더만요. 네.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저 시그넌트 이런 신호 정보, 커민트 통신 정보 이런 거 담당하던 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가 있대. 어떤 거요? 휴민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네. 휴민트 2개 대대를 창설해. 2개 대대요? 2개 대대면 몇 명이에요? 어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기관의 성격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포섭되는 인물이 한국의 오비들이라고. 그리고 계엄이 선포될 때 평택에서 비상대기가 엄청 빨랐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암살 체포조 정보는 정보사에서 센 거거든요. 거기 말고는 셀 데가 없습니다. 정보사에서 그러면은 한동훈, 김어준에게 얘기한 거다. 아니 그런데 이제 중간 다리가 있지. 중간 다리. 근데 이런 정보 부대가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휴민트 쪽으로.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전에 그 감청도 그렇고 네. 이 윤석열에 대한 요주의 감시의 필요성이 미국에서 엄청 알고 있었구나. 오. 미국은 윤석열이 계엄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위험하다는 거기까지는 거를 위험하다. 알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내가 자세한 건 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야, 아니 의외로 예. 저도 몰랐던 세계예요. 그런데 예. 이게 바로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을 보는 기본 관점이었구나.
이런 것들 이번에 참 아주 의미 있게 보고 있죠. 바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때 의심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정말 속내구나 내구나, 저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걸- 역설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은 네. 1월 말에 트럼프 취임을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하고 잘 코드가 맞는다고 맞는다 그랬잖아 이거지. 자기가. 이 트럼프 장남 왔을 때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인간이 근데 이 바이든 정부가 아까 뭐 국무부 누구 얘기하고 뭐 예. 커트 캠벨이 또 왜 계엄 초기에 한 했었었죠. 얘기는 엄청 네. 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대목이거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부와 안 맞는 그 윤석열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하고 각을 맞추면서 그렇지. 의회 난입도 하고 같은 내란죄입니다. 같은 그때 내란죄. 저기 트럼프가 연설하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의사당을 난입했잖아요. 예. 그게 2021년 1월 6일이라고.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1월 6일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고 네. 당시에 미국의 연방 검찰의 의견은 트럼프를 내란죄로 기소해야 된다였어요. 그래서 조사하겠다 그랬다고. 네. 근데 조사가 안 돼. 그리고 탄핵안이 올라간다고 의회에. 그때 제목이 내란죄입니다. 네. 근데 저기 훗날 이제 공화당이 이 내란죄에 협조를 하는 거야. 미국 공화당이 내란 세력이 돼가는 거라. 똑같네. 그러면서 여기랑. 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 절치부심 새를 키워가지고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내란죄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가 결국은 이런 정치적 논란 속에서 그냥 허물어지는데 우리 검찰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체포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코드와 맥락을 발 때 트럼프는 윤석열에 대한 이 비판이 네. 약할 수 있죠. 바이든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 며칠 안 남은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1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액면가로 보면 근무일 보면 이틀 남은 거거든요. 30일, 31일. 그리고 이제 1월 1일 신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지금 경제 상황은 폭망으로 가게 되고 아무것도 수습이 안 되고 검경은 잡아놓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내란 세력이 그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 부활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란은 소란이었다라고 하면서 반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격의 기회를 잡고 반격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는 공동체는 진짜 망하는 그렇죠. 길이 되는 아니, 거잖아요. 한 번 한 놈이 두 번은 못 해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지. 그러니까 500명 넣지 말고 1000명 넣으라고 그랬잖아라고 했던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고 뭐 수장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백령도에서 수거 대상 이런 거 그렇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금죽할 하지 않을 수가 아니 없어요. 뭐 박정희 때 뭐 DJ 납치 사건 같은 아니 그런 그때는 모양을 DJ 갖다 하나였지만 지금은 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때로 그거는 갔어요. 몇년 전에 여러 사람 했었지. 고문당하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그럼 박정희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에이, 네? 그래서 진짜 아니, 김건희 그때가 통일 대통령 만들고, 예? 그때가 이상적인 시절 아니야? 이상적이잖아. 아니면 50. 이상한 시절이 이상한 아니 지금 시절. 저기 대한민국 그 수호 장성단 모임에 고문들이 다 50 세력이에요. 박희도, 정호영, 그러네. 이종구 많이 듣던 이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 때우리 예. 하나회. 예. 거의 90살 가까이 됐을 텐데. 예. 그리고 저기 뭐냐 그 뒤에 육사 10대 기수들이에요. 저 17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17기가 하나의 주축이거든. 끔찍합니다. 끔찍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의원님 감기도 드신 것 같고 김승배 의원님 좀 휴가 가신다고요. 예, 이제 한 달 정도. 그래서 예. 편의점에서 한 달 정도 못 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애청자들하고 인사 마지막으로 하시죠. 아이고 뭐 또 뵙게 되니까 잠깐 쉬는 건데. 예, 네. 너무 또 네.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는 없고 네, 좀 건강하게 찾아뵙겠다는 약속드려요. 네, 건강하게, 네. 네, 건강하게 찾아뵙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또 김영남 의원님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잘 지내야 될 텐데 또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